그 검찰 개혁안에서 검찰을 확실하게 응징하는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엉뚱하게 그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이 대통령의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을 법적으로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또 대통령의 뜻인 것 같고요. 네.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대통령 말씀이 그런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뭐 영장 청구 집행지라는 걸 보시고 뭐 갑자기 이거는 우리 75년 역사에서 늘 있었던 조항이고 네네네. 이걸 그런 방식으로 해석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영장 청구 집행지를 영장 청구의 지위, 영장 집행의 지위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장 청구를 왜 지휘합니까?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에요. 우리 헌법상 아예 명시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을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영장 청구권자가 왜 지휘를 합니까? 그냥 영장 청구하는 거지. 네. 그랬더니 이거 청구를 또 영장 신청의 의미로 오독해가지고 막 신청하라고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고요. 우리가 이미 이른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게 21년도입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해석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왜 75년 동안 늘 있어왔던 조항을 왜 직위헌식 해석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직위헌식 해석을 하는 걸 왜 우리가 직위헌을 비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합니까? 왜 비판하죠?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거 막자고 법외국제 도입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로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오독해서 해석하면 그때 또 국회가 나서 주셔야죠. 그게 그렇죠. 탄핵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탄핵이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부작용이 보이면은 맞습니다. 발생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국회가 그렇게 법을 개정할 권한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그 듣도 보도 못한 법 해석을 하는 판검사가 있다면 네. 그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면으로 탄핵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법령만 갖고 제도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법을 만들어도 엉뚱하게 해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구멍이 있어요. 네. 미세하나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뭐랄까 지금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가 너무 깊지요. 사실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네. 결국 윤석열이는 그 탄핵돼 가지고 파면돼 가지고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막아야 할 것이고요. 아니 사실은 윤석열 키워준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때 중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너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대통령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렇다면 이쯤에서 존중하고 그러다가 좀 문제가 또 있다. 여전히 이놈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이 역모를 꾀한다. 그러면 또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정권이 무슨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네. 무려 4년 4개월 남았는데 말이죠. 그냥 안타깝습니다. 예. 또 뭐 이런 거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검사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에서 검사는 검사 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이게 뭐 검사 동일처원칙의 부활이다. 검사 동일처원칙은 이미 아주 옛날에 폐지됐고요. 네. 그 지휘 감독이 따라야죠. 그러면 지휘 감독이 안 따르면 그냥 행정부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지휘 감독이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 2,200명 검사들이 다 검찰총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관은 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데 총장이 밑에 소속 검사를 지휘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게 행정부 조직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아예 거기 국가공무원법에는 복종 의무라고 돼 있어요. 복종의 의무가 있어요. 네, 복종 의무가 돼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완화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폐지하자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2,200년 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차라리 검찰총장은 그 수많은 인사검증 단계를 거쳐서 걸러내기라도 할 수 있지만 네. 갑자기 2,200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특정 사건을 가지고 내가 검찰총장입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건 진행하면 어떡할 겁니까? 오늘 저 말씀 중에 검찰의 이 조직 문화를 바로 잡은 이재명 정부의 이 뭐랄까 핸들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정권이 아니에요. 딱 기본적으로 분위기부터 확 잡아놓고 지금 검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신뢰가 갑니다. 네. 확실히.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뭐 요즘에 그런 표현이 유행하잖아요. 뭐 시스템 에러, 휴먼 에러. 모든 제도는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그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을
하면 그 사람을 뽑아내는 게 답이지 네. 그거를 막기 위한 어떠한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왜? 네.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또 다른 제도도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윤석열 같은 사람을 음. 잘 걸러내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네.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을 걸러내지 못할 거면서 제대로 인사조치 못할 거면서 뽑아내지 못할 거면서 어떠한 제도 개혁을 한들 그 제도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제도 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 인사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때 처음에 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수사할 맞아요. 때 예.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지금 심상치 않다. 이상하다 도대체. 네. 아니 대통령이 정당한 그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하는 걸 저런 식으로 뒤진다고? 그때 조치했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총장으로 승진시켰어요.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아이고 등골이 오싹하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상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리셨습니까? 제가 그나마 좀 한번 여쭤볼 것들만 추려본 건데 네. 이것도 다 소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예. 이런 찬반이 치열하게 서로 갈리는 그 어떤 패널들, 네. 토론자들이 예.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토론자들은 서로 물러설 수 없어요. 원래 토론자의 역할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그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걸 보시는 분들이 네. 어느 그 예를 들면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결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느 일방의 의견과 그 일방의 의견을 보충하는 의견들만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조상호 변호사 때문에 이 정부안이 이제 큰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인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 TV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용민 TV는요. 김어준 씨를 비판한 최초의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김어준 씨하고 뭔가 좀 연쟁이 있으면서부터 한 4천 명의 구독자가 빠졌어요. 여러분, 전 평소에 뭐 구독해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이 4천 명은 반드시 메워야겠습니다. 뉴 이재명으로 말입니다. 뉴 이재명으로.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데 혹시 저 김용민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 TV가 다시 좀 역할을 하고 스피커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느론 야채수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춥고 낮에는 덥고 요즘 일교차가 장난 아니지요. 이럴 때 우리 몸에서 제일 비명을 지르는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평소에 고기와 술을 드시느라고 피가 끈적끈적한데 날씨까지 이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안고 다니시는 겁니다. 네, 아침마다 뒷목 뻐근하고 무거운 거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혈관이 살려달라고 치는 SOS 구조 신호입니다. 자, 여러분 혈관에 채찍질 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 느론 야채수 한 포 뜯어서 시원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막혔던 끈적끈적했던 속이 씻겨 내려갑니다. 대충 만든 물이 아닙니다. 100% 제주 유기농 야채의 귀한 용암 해수로 저온 추출 방식으로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봄의 보약입니다. 내 몸에 맑은 기운이 돌아야 혈관이 숨쉬지 않겠습니까?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벌써 5,000원인데 내 피를 맑게 씻어주는 이 야채수는 단돈 1,800원입니다. 못 망치는 카페인에 펑펑 돈 쓰면서 1,800원짜리 진짜 보약값 아까워하시면 안 되겠죠? 아침 저녁 딱 한 포면 널뛰는 날씨에도 하루 거뜬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 느론 야채수 검색하시거나 아래 더보기 링크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맑은 속을 확실히 책임집니다.